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일제의 쇼핑을 통해 두 번째 인생 멋지게 디자인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천재팀의 임페리얼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를 소개해 주신 멋진 정부경 사장님이 저한테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이리빙 만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열정과는 거리가 먼 전혀 딴 나라 얘기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이리빙을 만났고 또 하이리빙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임페리얼까지 왔는지를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도 있을 거고요. 좀 솔직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김민주라고 이렇게 했고요. 제 스폰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전국에 다 하시는 프론티어 오너 조성욱 앤 최경환 사장님이시고요. 온라인 스폰서님은 오너 남영희 앤 이급형 사장님이십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결혼하고 이제 직장생활 좀 하다가 전업주부로 있을 때 결혼하면서 바로 전업주부로 있을 때 저는 그냥 일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늦은 나이에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남편이 갖다주는 그 월급으로 생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됐던 그 결혼 생활에 3년쯤 됐을 때 저한테 심하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하루하루 변하는데 나만 그 안에서 도태되고 있었던 제 미래가 불안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우울증이 왔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옆집 애기 엄마를 통해서 하이리빙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한테 하이리빙을 전달해 주신 분이 저한테 하이리빙 사업을 해보라라던가 아니면 뭐 제품을 써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우리 친구가 하는 일, 우리 친구가 하고 나한테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이리빙이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지사에 이렇게 강의장에 메인 강의에 화요일 11시에 이렇게 안내가 돼서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날 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리빙을 제가 잘 알아들었느냐, 하이리빙을 제가 잘할 자신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단지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하실 때 맞아. 예전엔 이렇고 현대는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공감을 했고 유통도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들은 노후가 길어질 것이고 들어가는 돈은 많아질 것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등등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익 구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0만 원 마스터 정도가 됐을 때 받는 그 250만 원 정도 벌면 내가 어쩌면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나는 내 어떤 자기개발이라든가 등등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하이리빙은 남자나 여자나 어떤 능력이나 경제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에 나오시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제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번 알아봐야지 시간 투자해서 배우라고 하니까 한번 배워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물론 하이리빙에서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집중을 해서 투자했느냐인데 그래도 시간을 말하면 제가 정확히 2004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물론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낸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했던 시간보다는 이제 제 마음대로 했던 시간이 좀 많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횟수로는 정말 20년이 이렇게 하이리빙 안에서 훌쩍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정동효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김민주 사장님은 직급은 임페리얼이라고 하니 처음부터 뭔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고 뭔가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저는 소극적이었어요 했지만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 탑이라면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친한 친구가 둘이는 밥을 잘 먹고 수다를 잘 떠드는데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제가 모르는 친구가 오면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는 하이리빙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저한테 전혀 맞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리빙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요, 하이리빙 못하실 분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그 형제라던가 저희 예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라던가 보면은 제 예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곳에서 많이 변했고요.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리빙에서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저한테 맞지 않는 하이리빙을 선택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쩜 나도 하이리빙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어느 정도 저희 스폰서님을 힘들게 했었는지 못한다고 매일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옆에서 늘 저희 스폰서님이 할 수 있다. 사장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늘 옆에서 보투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직업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연한 그런 생각 끝에 이제 하이리빙을 선택했던 거고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그냥 나 생활하는 게 궁극했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직업군으로 나누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10위는 변호사, 9위, 8위, 7위, 6위. 6위 대학교 총장님이 6위래요. 그리고 이제 법률관리사, 금융관리사 등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 중에 사장님들은 이 직업 중에 나는 저건 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 대전지사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다행히도 하이리빙 정보를 들었고 하이리빙 정보를 학교로 보내지 않았고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감히 앞에서 1위를 받으시는 1위 업종을 갖고 계신 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런 한마디로 애기 엄마였지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흑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앞에서 정말 사업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여기서 오늘은 조금 깊이 있게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8월부터 사인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직급별로 했던 그 횟수예요. 여기서 보면 2004년에 하이리빙을 가입했고 2008년에 하이리빙에서 확정했으면 뭐 그럭저럭 아주 더딘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직급을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나름의 어떤 침체기가 이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볼 때 왜 나한테 그런 침체기가 있었을까 봤더니요. 제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초가 그냥
어설프게 하이리딩을 공부했고 어설프게 만나서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그 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안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줌이 예. 이게 다 보시네. 예. 자, 그러면서 제 준비되지 않은 아이고. 자, 그러면서 어설프게 하이리딩을 알고 어설프게 진행했던 제 결과가 오랜 침체기에 있었고 이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나 봤더니 말 그대로 제 마음대로였던 거죠. 시스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에 하이리딩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척은 했지만 100% 리얼하게 그거 따르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때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도 있었죠.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런 파트너 삶이 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하고는 사업해도 성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스폰서님도 성공할 것 같지 않고 본인도 성장시켜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저를 과감하게 떠나는 파트너 사장님이 떠나는 이런 아픔도 있었고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볼 때 여지껏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의지하면서 같이 하려고 같이 했으면 했던 파트너가 떠났을 때 그때 정말 제가 힘들었고요. 이러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도 하이리딩을 안 하고 싶다. 나도 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미래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뭔가 일을 할 능력도 일을 할 여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됐죠. 그냥 벼랑 끝에 선 생각으로 이렇게 저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도 하이리딩을 진행하면서 간혹 하이리딩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든 다른 일로 전업을 하시든 하시는 분들을 뵈면 저는 솔직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한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렇다고 뼈를 깎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여기서 견뎌내보자. 그렇게 이렇게 보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그 강한 이 뇌리에 어떤 정말 망치로 맞은 듯한 그 강의 하나, 우리 로얄오너 이성구 대표님의 강의 중에 하이리딩에서 하이마스터까지는 파트너 없이도 혼자 간다. 물론 시스템에서 원하는 그림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이마스터 이후에 자이언트는 못 간다. 왜? 마음의 크기. 당신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말이 그 강의가 많은 분들 앞에서 해주셨지만 그때 그 강의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면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척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읽어라라는 말이 있어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한번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척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저한테는 정말 다시 한 번의 어떤 기회가 됐고요. 간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저한테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사장님은 성격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능력도 그랬다는데 아는 사람 없고 말하기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마디. 저는 간절했습니다. 하이리딩이 아니면 할 게 없었고 하이리딩 아니면 다 가르쳐준다고 이곳에서 시간 투자해서 배워서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는 내가 다른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하이리딩만이 답이었고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결단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에 집중해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그럼 시스템에 집중을 안 했느냐? 물론 했죠. 하는 척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건데 결과가 말해주더라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뼛속까지 아마 시스템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간이 왔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최 선생님 강의에서도 많은 꿈 얘기하시잖아요. 내 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나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을 같이 후원하면서 나름의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저한테 왔고요. 그러면서 이 파트너 사람들 그럼 어떻게 후원을 했느냐, 어떻게 안내를 했느냐, 물론 그 앞에서도 파트너들을 안내를 했지만 파트너들 안내할 때조차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들한테 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A코아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성공의 3원칙은 이거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나는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뼛속까지 하이리빙화 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단순화했어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파트너들이 어렵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할 것 같진 않았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심플하게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를 원칙으로 삼았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그 실수를 범했냐면 파트너 사장님을 컨택을 해놓고 하이리빙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말을 하고 성공을 해보자고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부업자이시거나 저보다가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내가 그분 일을 다 해주고요. 시간이 많은 나이가 조금 어린 내가 그분을 다 해주고 조금 사업을 먼저 해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내가 그분들 일까지 다 해주라는 거죠. 심지어 회원가입부터 제품 주문하는 것부터 모든 거를 제가 다 해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제가 그 해외여행을 갔었더니 그때 당시에 파트너 사장님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이때 너무 멍청했다는 거죠. 파트너 사장님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말을 하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만 했구나. 파트너 사장님을 성장시키는 일을 내가 등한시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00% 파트너 사장님이 내가 없어도 정말 홀로 1인 기업가가 훌륭한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 집중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제가 어깨에 이렇게 탁 부담감, 뭐 책임감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습관을 조금 바꿨죠. 어떤 습관이요? 해내는 습관으로. 내가 목표를 갖고요. 제가 자이언트 목표를 뒀더니 제 라인에 3명의 마스터 사장님이 나왔고요. 제가 임페리얼을 목표를 뒀더니 3명의 하이마스터 사장님, 2명의 마스터 사장님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나는 대충 해도 자이언트 월 1000만 원 나오니까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목표를 갖지 않고 성장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스폰서님이 임페리얼 혹은 자이언트 그러면 뭐야 자기 핀 가려고 나한테 마스터 가려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가 임페리얼을 외치는 순간 저희 마스터 사장님들이 하이마스터를 가고요. 제가 자이언트를 외치는 순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하이패밀리에서 마스터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내고 내가 목표를 외치고 이것을 해내고 핀을 갔더니 저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원칙이 뭐냐? 원칙은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앞에서는 제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때부터는 제대로 해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서 인내는 뭐냐?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나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나 이웃에게 존경이나 찬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장래에 밝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참을 건 참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말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가족 행사도 있고 또 어떤 스쿨이 있으면 집안 행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칼로 무자르지 탁탁탁탁 했어요. 우선순위.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이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나름 주변 정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제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물론 파트너 사람들은 후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우리 네트워크 사업의 어떤 근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희망과 인내는 만병통치약이니 역경 속에서 의지할 가장 믿음직한 자리래. 부드러운 방석이다 이랬는데 참았던 거죠. 남들이 하는 거. 저희 애기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생인데 참 저희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저 외동 아들인데 남들 뭐 방학 때 어디 데리고 물놀이 가고 뭐 이럴 때 저는 안 갔어요. 왜요?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시스템하고 맞물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무슨 미팅이다, 무슨 세미나다 할 때 내가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모랑 같이 갔다 오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조금 그런 뭐 빵점짜리 엄마였는데 지금은 그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안 해줬어도요. 너무 잘 성장을 했고요. 본인 앞가름 스스로 엄마가 바쁘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이리빙을 잘하고 싶어서 이 안에서 나름의 어떤 참았던 거는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처럼 참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참았음에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고 싶었고 돈 많이 버는 부자, 나눠줄 수 있는 부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았던 시간들이 저한테 많은 값진 그런 어떤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몇 가지 선물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했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리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말을 드려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강사가 되고 싶다. 김민주 강의를 들으니까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저 사람이니까 했어가 아니라 저 정도의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책은요. 잡지책도 글씨를 안 읽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그림이 나와 있는 잡지책에 사진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어디 가서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면 앉아서. 그러니 평생 책하고는 담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리빙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쌓고 살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책을 가까이 했더니요. 이제는 책꽂이 아니면 어디든지 손에 닿는 곳마다 이렇게 읽을 책들이 많아지는 책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앞에서 최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저는 파티드레스도 못 입어봤거든요. 이런 이브닝 드레스를 못 입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이언트가 되면서 이게 첫 번째가 자이언트, 뭐 프론티어 임페리얼 이럴 때 매년 이제 그 상 받을 때마다 입었던 드레스고요. 우리 또 매년 1박 2일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가을 음악회. 그때 또 이렇게 리더들이 멋진 드레스 퍼레이드를 합니다. 지금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물론 그것도 걱정이지만 살을 빼야 되는구나 하는 스트레스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점점 너무 어색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이렇게 갖춰가면서 예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결혼 전까지. 저도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러니 뭐 대한민국 여권을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에 한 번씩 여권을 계속 이렇게 재발급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항상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캐리어였어요. 10월 달에 다음 달 정확히 한 달 남았네요. 10월 19일 날 저희는 또 발리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캐리어 꺼내서 가방 사야 되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캐리어와 늘 이렇게 여권과 캐리어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그까짓 거 해외여행, 그까짓 거 해외여행 저는 아마 하이리빙 안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가고 싶은 이렇게 다녀보지를 않으니까요.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는 눈도 없고요. 여행이 주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렸던 이 해외여행조차도 저는 하이리빙이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멍청하게도 마스터 정도 됐을 때 해외여행 갈 때는요. 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 안 가요. 안 갈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신분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니까요. 돈으로 주나요? 안 주죠. 우리 코로나 때는 돈으로 받았죠. 그전에는 돈으로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볼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안 가라고 할까봐 걱정되잖아요. 코로나 때 안 가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1년이면은 2번, 3번 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언제부터 내가 해외를 갔는가 봤더니 2009년부터 이렇게 1년에 2번, 3번 가고요. 코로나 있던 2019년 이후에는 이제 3년 동안 못 가다가 작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전에는 제가 요 앞에까지는요 혼자 다녔어요. 여행을. 마스터를 1년 이상 유지해서 가는 파트너가 없었던 거죠. 여행 가는 파트너가. 그랬는데 제가 요때부터는 이렇게 여러 주의 파트너 사람들하고 같이 갔고 파트너 사람들의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형제들 가족하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언니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행복해 하고요. 이제는 또 니네 여행 언제 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올해는요, 나트랑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트너 사람들하고 재밌게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또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다음번에는, 올해는 2024년에 파트너 사장님들의 여행 대상자는 누군가를 제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장님의 여행 점수는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행 못 다닐 시점에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아침에 분명 오늘 가는 걸 알았는데 스폰서님 뭐 잘 갔다 올게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에휴, 여행 가니까 우리를 다 잊었나? 뭐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파트너분들을 같이 안 가고 파트너 사람 같이 못 가고 혼자 가는 여행이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표시도 안 나고 혼자 갔다 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 조의 사장들하고 가니까 너무 행복하죠. 이런 여행을 나 혼자 가지 않고 평생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정보를 내가 제공한 것이 너무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1년 연봉을 한 달 보너스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표신하게 우리 스폰서님 매일 그러시거든요. 보너스 타면 표신하게 해놔라. 그래서 조금 표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갈 거는요. 프론티어 오너, 골드오너, 로얄 오너 이렇게 앞으로 갈 날이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직급을 외친다는 거는 저희 파트너 삶 누군가는 또 성장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또 빨리 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런데 지금 해왔던 것으로 보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이리빙 시스템을 이해를 했고 하이리빙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스탠대로 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걱정을 하세요. 아픈 것도 나이 들으니까 아파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제 퇴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연금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 주위에 이제 그 선배들이 있어요. 공직에 계신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받아와서 그거 받고는 우리 부부 생활이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200, 300 갖고 이 노후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퇴직하고 뭔가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하이리빙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복하고요. 감나무 밑에서 뭔가 나한테 행운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을 직접 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돼서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했거나
돈을 투자 자영업을 했거나 했었다라면 내 노동과 시간을 맞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입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그 노력을, 내 시스템을 투자했기 때문에 점점 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60세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자연적인 수입.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이런 수입을 받고 싶고요. 물론 60세대가 돼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즉 지금은 저는 일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 60세가 돼서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하이리브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중에 첫 번째, 많은 분들한테 베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요,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빠르게 하고 싶은 거. 저희 스폰서님이 계속 얘기를 하죠. 골프 언제 치냐? 골프 좀 배워라. 그런데 워낙 이렇게 막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골프를 해야 되긴 하는데 라고 이제 매일 이제 물음표만 언제쯤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55세가 되면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아직 55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5세만 되면 이제 골프를 내가 배우겠다. 그때쯤이면 우리 파트너 사장들이 제가 후원하지 않아도 다들 셀프 리더들이 됐을 거기 때문에 하고요. 요가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 똑같은 몸이 있긴 하나 나름의 살짝 저 혼자만 아는 라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kg만 좀 유지했으면 되겠다. 근데 자꾸 멀어져서 그것도 고민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몸매를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나이가 60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장 하고 싶은 거. 하이리빙에서 1년에 2번, 3번 여행을 다닌다고 했죠. 저희 10월 19일 날 발리를 가고요. 2월 달에 시드니를 가고 내년 5월 달에 어디 갈게요? 두바이. 카오락. 카오락. 네, 내년 5월 달에 카오락 가고 내년 10월에 두바이를 갑니다. 여행을 자주 가죠. 캐리어를 들고 여행을 자주 가는데 제가 어떤 때 가끔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여행 갔다 탁 내려올 때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탁 내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내리잖아요. 우리 오너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 보면요, 막 운동장만 해요. 다리 쫙 뻗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하이리빙을 통해서 이 말, 나는 나를 넘어섰다. 내가 나를 넘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통해서는 제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이리빙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또 하나의 프로모션이 나와서 우리 사람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도전하고 계시죠? 혹시 어느 직급에 지금 사람들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회사에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저게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파트너는 어디에 대상자고 나는 어디에 대상자고를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합니다. 점수 계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 그룹에 올라온 1억 연봉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하이리빙을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한테도 돈 벌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자고요. 2024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라고 해요.
본인 직급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해당하나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제가 여지껏 사업을 할 때, 저는 목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목표가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냐, 그만 해도 하이리빙에서는 수입이 발생을 해요. 연금소득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항상 벼랑 끝에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마스터, 어떤 사장님이 여행점수 때문에 마스터를 가셔야 되고, 어떤 사장님이 두바이 때문에 하이마스터를 가셔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밀어붙이고 사업을 합니다. 다 끝났나요? 자, 하이리빙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이리빙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에 이제 그 직장을 다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후배들 보면 다 퇴직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제2의 인생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제가 하이리빙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비웃음 아닌 비웃음을 웃었죠. 너는 그거 못해. 너는 못해. 다른 사람을 했어도 너는 못해.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제가 자이언트 가고 프론티어 임페리얼 가고 임페리얼 가고 할 때 저희 형제들이 오면서 와, 대단하다. 이제 이런 동생이 됐고요. 제가 이제 부러워하는 저희 사촌 언니가 있어요. 이종 사촌 언니가 있는데 나름 이제 좀 굉장히 여유 있게 생활을 했어요. 두 분이 여유 있게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초창기에 손을 내밀었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혀 관심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직급에 왔고 이제 소문이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서 소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문이 저희 형제들 입을 통해서 그 가족들한테 그 사촌들한테 모임에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 사촌 언니가 한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하이리빙에서 잘 나간다며?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잘 나가긴 뭐 그냥 하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 되면 오면 전화하라고. 시간 되면 오면 얼굴 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저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그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려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것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하이리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그런 오류를 우리 사람들 저처럼 그런 많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스폰서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시스템대로 발가락을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푹 담궈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어떤 그런 뭐 소득도 마찬가지고 유엔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가져가시는 우리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앞에 나왔던 이런 프로모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일곱 내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 김용재호 화이팅! 감사합니다.